오늘의 코인, 오늘은 비선실세 하이스트 시간입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최근에 한파에 암호 시장까지 좀 춥습니다.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눈길 사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최재승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관한 분석들을 함께 해볼 예정이고요. 역시나 AI 시그널 매매 관련한 이야기들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부부터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대표님이 나오셔서 네. 시그널에 대해서는 금융공학적으로 너무 잘 설명을 좀 해주시다 보니까 공대생이셔가지고요. 그렇죠. 굉장히 회사에서도 AI 같은 면모를 좀 맞아요.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또 AI를 또 섭외를 해주셨어요. 대신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좀 간략하게 투자자가 이제 보는 방향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오늘 새벽에 좀 깨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파월의 입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매와 비둘기 사이라고 해서 살짝 좀 비둘기를 기대를 다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중립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매파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주춤했었거든요. 새벽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18,300불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한 1, 20분 사이에 한 600불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은 17,800불 부근 횡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의 여파는 크지 않았다고 봐요. 어차피 12월 빅스텝은 누구든지 다 예상을 했었고 내년에 이제 베이비 세 번을 밟을 것인지 중간에 만약에 빅이 좀 끼어 있다면 그때 좀 파급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시장이 워낙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은에서는 10월 달에 예적금 규모가 이제 은행으로 46조가 유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2030들의 영혼 끌어모아서 투자가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시들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에 파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높은 금리의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고 최종 금리의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끝나지 않은 금리 인상이었죠.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투자 시장의 유동성 정말 위험해질 것으로 보이고, 자, 한은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예금하는 그러한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의 돈이 이제는 투자 시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은행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채워봐야 될까요? 우선 그 도이체방크 쪽에서 글로벌 금융 전문가 수백 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로요? 네. 그 과반수 이상이 내년 비트코인 가격 반토막 날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 믿지 않는 이유가 확신이 있으면 반토막 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날 것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10살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어제 물어봤어요. 정말 투자도 모르지만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 5,000불 갈 것 같아, 3만 불 갈 것 같아 얘기했을 때 보통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걔는 좀 아집이 있어요. 3만 불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신 있게. 네, 그만큼 이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암호화폐에 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맞췄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격은 의미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멘탈이잖아요. 크립토 시장의 센티멘트가 되게 약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온체인 데이터 보더라도 공포다, 항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은 순간의 가격보다 펀드멘탈을 봐라. 지난주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술을 봐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멘탈을 보고 기간을 기다리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좀 가혹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올라갈 건지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야 랠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 2024년이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경기 침체 이어지다 보면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자금을 풀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의 랠리가 그때 한번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고요. 네. 하루빨리 이 투자 시장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이러한 저점 구간들을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 시점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요. 샘 뱅크먼 프리드에 관한 고소건들에 관한 또 외신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포에 따라서 조금 이제 법적인 절차들을 겪게 되고 또 죄가 좀 지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만약에 쌤이 어느 정도의 구형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오늘 좀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셔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이틀 전부터 언론 뉴스를 좀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 FTX 피해자분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맞아요.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한 뉴스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국내랑 다르게 과거 법이 좀 세다. 예, 그죠. 이제 들어본 적도 없는 경제법이 세요. 200년여. 네, 맞아요.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썩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인데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가까운 뭐 1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얘기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선고되지는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SBF는 나는 사기를 치려고 한 적이 없다. 모든 사기범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잡혔을 때.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관점을 좀 다르게 얘기해서 대마부록이라는 단어가 한 20, 30년 전에 국내에는 되게 팽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권들이나 아니면 대부분 기업 총수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옥을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3년형에 5년 집행유예. 근데 이게 깨졌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 대마불사도 깨졌는데 맞아요. 네. 국내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로 치면 순환가에 이제 그 갔다 오시면서 대마부록도 이제 국내에서는 없구나. 근데 권도영 씨는 이제 언제 좀 들어올까? 왜냐면 그렇죠. 국내 테라랑 루나의 피해자분도 엄청 많은데 맞아요. 이분이 이제 세르비아 쪽에 계시다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샘 뱅크만이 이제 워싱턴 정가에 뿌린 돈이 하나로 517억이거든요. 517억.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네. 어제 백악관에서는 뭐 정치 후원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자금인데 반환에 대한 뭐 얘기는 전혀 없다. 들어온 돈 나갈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샘이 이렇게 정치권에 로비를 많이 했는데 과연 115년형이 나올까? 대신 나중에 권도영 씨가 만약에 국내 국적이 한국이잖아요. 네. 들어와서 만약에 형을 받는다면 샘 뱅크맨에 비해서 얼마만큼 형이 나올까? 정말 샘이 만약에 한 50년형 받았고 권도영 씨 들어왔는데 3년형?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네. 이제 경제 사범에 관한 그런 법적인 네. 절차들이 좀 굉장히 좀 간소화된 편인가요? 이게 보통? 그 과거 영화에서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이병헌 배우가 네. 이렇게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훔치면 잡범, 뭐 도둑이 되고 그 정도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경제 사범이라고 무대를 네, 해준다. 경제 사범. 네. 얘기가 똑같은 나오더라고요. 횡령이나 배임이나 아니면 사기인데도 규모가 커질수록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미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대차적인 면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언론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샘 뱅크먼 프리드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장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켰었던 권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에 관해서도 좀 많은 관심들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봤던 만큼 그만한 법적인 또 처벌들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바이낸스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바이낸스가 이 돈 세탁을 했다라는 혐의가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좀 기관에서 우리 크립토 시장을 좀 옥죄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많은 조사들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바이낸스마저도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낸스가 무너지는 건 상상하기가 일단 싫고 네. 이거 뭐 혹한기가 아니라 암흑기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거의 원시시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정도의 비유인데 저는 이제 기소를 고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거 왜 언론에 났을까? 네, 맞아요. 누구든 고심을 할 수 있잖아요. 18년부터 수사는 해오고 있어요. 그럼 벌써 6년이 지났는데 딱히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시점에서 기소를 고심하고 있대. 언론에 흘렸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그냥 무야무야 없어지거나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이제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빵 터뜨리거나 그게 지금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내년에 뭔가 액션이 치어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찜찜함이 남아 있다 보니까 현물 투자분들 특히 이제 거래소 통해서 투자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많은 자금이 이제 지갑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딱 하루 동안 2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코인원이 발생이 됐는데 자오창펑은 트위터 통해서 별거 아니다. 아니 돈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튼튼하다. 그래서 과거 머클트리 통해서 증명을 충분히 했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뉴스는 뭐 그 증거금보다 부채가 한 3% 정도 많다. 그렇게 따지면 그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 자본금보다 부채율이 조금 많다는 그쵸. 건데 네. 그 정도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부채율이 몇백 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포의 8시간 동안 아마 그 USDC 인출 중단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좀 더 커지지 않았냐, 우려가 좀 더 커지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해프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사실 이제 바이낸스의 측에서도 정말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8시간이라고 해서 USDC가 일시적으로 인출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투자자분들 역시도 좀 불안감이 많아지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대표님? 뭐 우선은 그 출금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네, 그래서 잠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저는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기소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공포감을 좀 더 키우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기로 넘어갈 경우 생각하기 싫을 정도의 네, 그렇죠. 네. 가격 하락이 나올 건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해프닝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거시적인 문제로 이야기하자면 FMC 회의록 자체가 투자 시장을 좀 옥죄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가자면 FTX 사태 이후에 이 바이낸스의 어느 정도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 또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어떤 검찰 조사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도 아직까지 이런 암흑기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흑우야라는 또 제목으로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또 조심해야 될 사항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을 그니까요. 정말 네. 앞쪽에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후구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은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호구하고 네. 같은 이제 네. 비슷한 단어인데 이 언론 뉴스라든지 보통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뭐 너튜브 보면 말도 안 되는 광고들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뭐 많아요. 네. 코인으로 10억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하락세 중에서 10배, 20배, 얼마 전에는 200배 가는 코인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제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 당당하게 남기고 들어가 보니 딱 비슷하더라고요. 당신 손실 보고 있어? 그러면 복구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세이라는 코인을 소개시켜 줄게. 그게 아니면 기다려라. 우리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이 투자의 졸업을 위해 기다리면 올라갈 거다. 한도 없는 기다림. 뭐 예시를 들어서 뭐 수익 인증을 되게 많이 해요. 수익은 그림판이나 이런 뭐 톡설 메이커라는 이 어플을 이용해서 수익 인증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속으시는 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속이는 놈들이 잘못인 거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네. 그 간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층에서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단어가 이제 20년 전에 정말 해조선이랑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미래를 꿈꾸기가 힘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막내 아들 같은 회기물이나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환생물이 웹툰이나 드라마상에서 인기가 끌고 있는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젊은 층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그런 현실이 좀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쉽게 좀 빠질 수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 간절함을 이용하는 이 나쁜 사람들의 당하기 좀 십상이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말 네. 자기 자산은 오로지 자기만 지킬 수 있다. 좀 간략하게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투자자분들을 이용하는 정말 악성 광고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시그널 이야기는 못 드렸는데요. 이제 QR코드 하나를 띄워드릴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대표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 보다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시그널 매매다라고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들과 또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되고요. 딱 한 번만 띄워드리는 QR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둘러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